시사평론가 남미경입니다. UBC 울산방송과 시사고수 공동기획으로 울산시장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대동 후보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첫 질문부터 좀 긴장되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예. 7명 중에서 6등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꼴찌는 아니네요. 네. 예. 이 정도 결과면은 또 포기하실 만도 한데 어떠세요? 이 결과를 처음 접하셨을 때 솔직하게 어떤 느낌 드셨어요?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기대를 사실 안 했죠. 막 꼴찌 네. 해서 언저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예상대로 나오신 거네요. 어쨌든 그러면. 예. 근데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 그 익숙하다는 거지 일 잘하는 바람직한 후보다 하는 평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면 후보님은 왜 이렇게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동안에 울산 북구에만 한 10년여 조금 더 되게 네. 정치 활동을 해왔고 또 최근 들어서는 현역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오늘 잘하셔야겠네요. 그러네요. 술 한잔 하시면 노래 한 곡 부르세요? 어떠세요, 후보님? 노래 할 줄 알죠. 아니, 여기 나오시는 후보님들 중에 제가 다 여쭤봤어요. 노래 한 곡 부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예.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실 것 같아요. 안 들어봐도. 맛만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네네네. 솜씨 조금만 맛보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뭡니까, 후보님? 박상조 고인이 되셨죠? 박상조 네. 가수님이 불렀던 조약돌 쳐볼까요? 네. 노래방 가면 이 마이크 잡아야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꽃잎이 한 잎도 잎 바람에 떨어질 때 나라는 기러기는 설피 울며 그 다음에 뭐 가사야? 혹시 경선에서 탈락하신다면 만약에 무소속 출마하십니까, 후보님? 국민의힘에 소속한 후보들로서 네. 당연히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발달을 위해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보다 더 걱정하시는 경선에서 1차 컷업에 네. 탈락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그거 네. 통과할 겁니다. 무조건 될 거다. 제가 믿고 확신합니다. 네. 아니, 뭘 믿고 그렇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오늘까지 뭐 8분 이렇게 얘기하던데 나온 후보들 중에 네. 경제를 아는 사람이 저 빼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전문가. 네, 그 재산을 보니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적은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자칭 경제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재테크는 좀 실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네. 코인 같은 게 이렇게 처음 나오고 주식, 네. 뭐 외환 그런 분야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내 사욕을 채우려 했으면 또 그런 길을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LH 공사 사건 같은 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공직자의 윤리와 덕목으로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으면 국가와 우리 고향인 울산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해보자 하는 그런 공익이 늘 앞서왔기 때문에 자칭 경제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예. 그럼 예금보험공사 이력도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다 경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당연하죠. 네.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하면 잘못 아는 사람은 어떤 보험회사 이런 걸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진행자께서도 네. 그런 걸 착각하고 계신 분 아니,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하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금융감독 그 당시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인데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
그 산하로 치면 이제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한국은행, 네. 예금보험사 이거를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을 지키는 금융 안전망의 세 축이라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하기가 쉽지 않는 중요한 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죠.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재정경제부 뭐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등을 거치면서 그런 것을 널리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게 사장직을 맡게 됐던 것이겠죠. 이번에 여론조사 때 보니까요, 울산 시민분들이 차기 울산시장으로 선호하는 이제 그 인물을 보면 그 경제,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후보님께서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예.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울산의 경제 위기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울산이 지금 동부와 오일가스 허브를 추진하고 있고 상당한 진척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요것만 해가지고는 유류 창고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국제 석유 거래소라는 것을 울산에 유치를 하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유 이런 것들이 국제 간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 3대 그 오일 허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네 번째 허브를 만들자. 그러면 이 국제 석유 거래소는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원유나 이런 석유 제품이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면 필요한 그 금융을 써야 되니까 그 금리가 있을 수 있고 네. 국제간 거래니까 환율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을 거기서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 거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선물 거래라는 것이 생겨나고 네. 그걸 주도하는 선물 거래소라는 금융기관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거기 종사자 그게 일자리가 되죠. 일자리 창출을 예.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어떤 그 보고서에 나면 한 13만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 네. 보면 이번에 그 시장 후보님들 보면요. 공약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 방금 네. 금융업을 키워서 울산을 금융도시로 바꾸어서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는 네. 이게 첫째. 네. 두 번째는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데 청년들을 붙잡아 두고 바깥에 있는 IT 전문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창업, IT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창업 지원 센터를 울산에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울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여기 돈을 앉게 되고 외부로부터 좋은 IT 전문가들이 울산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울산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빠져나가는 울산 인구가 도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울산의 그린벨트가 안 풀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도 약속을 했었는데 이거를 대폭 완화해서 그 자리에 공공임대 아파트 이런 걸 지어가지고 생애 최초 입주자, 네. 신혼부부, 네.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해주는 그런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가격 안정도 시키고 청년들에게 그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께서 좀 더 일찍 등판을 하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공약이나 경제 전문가라는 걸 더 좀 많이 알리고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북구 주민들이 아마 지금 좀 다 알고 계시구나. 후회하실 거예요. 네네. 제가 19대 국회 시절에 네. 2조 가까운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오토밸리 도로, 2회로, 7분도 확장, 네. 동해남부선 철도 이설, 북부 경찰서 설치 다 했습니다. 북구가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천지개벽이라 하거든요. 네네.
제가 한 겁니다. 네네. 검증된 경제 전문가고 네네. 검증된 일꾼이다. 네. 능력이 있다. 이거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북부 주민으로서.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 여의도를 보내지 못한 우리 주민들이 지금쯤은 후회하고 계실 후회할 거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방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 초년생으로 있을 때 억울하게 그 음해를 당해서 소위 그 비서관 뭐 사건 이래 가지고 검찰 또 재판까지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내리고 법원에서 무죄 결정이 내려져서 제 억울함도 풀리고 명예는 어느 정도 찾았지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지인 북구를 떠나지 않은 것은 울산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을 사랑해서 울산이 잘 되도록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검증받은 그 실력을 가진 그리고 젊은 열정을 가진 저 박대동이가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반드시 울산시장이 되어서 위기 울산 구하고 산업수도 경제수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할까요, 부모님? 네. 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